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느꼈고 위를 보는 순간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문득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랍니다. 수심이 제멋대로라 발이 안녕하세요, 좀비드래곤입니다. 바로 또 촬영할 곳이 생겼잖아요, 저번에. 이번에 갈 곳은 또 운전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각시바위예요. 저번에 한번 갔다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각시바위를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저번에 제가 살목지 방송했던 것처럼 가가지고 이제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으면은 저번처럼 이제 난로 켜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취식 가능하니까요. 가능한 곳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취식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낚시꾼분들은 그냥 막 하시더라고. 근데 어차피 번호를 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금 각시바위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제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서 거기다가 각시바위 옆에다가 자리를 피려고 해요. 그런데 그쪽을 가려면은 저 양평 영상 때처럼 그 풀들을 다 잘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따로 낫도 사왔거든요. 낫이라기보다는 그 정글도 그냥 정글도 같은 거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되게 낫 대용이라더라고. 그걸로 좀 제초를 하고 들어가서 방송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청소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찍으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각시바위를 급하게 가는 이유가 다음 주부터 장마 기간이에요. 비가 계속 올 겁니다, 이제. 주말이 비가 안 올 수도 있긴 한데, 장마라는 거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비가 안 온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비는 올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거 각시바위 좀 빨리 가버리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연못 같은 데에서, 연못이래, 그러니까 이제 큰 저수지 같은 곳이나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데는 일단 여름이나 여름은 잘 모르겠네. 그래도 장마 기간 어렵고 솔직히 쓸려가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뭐 연못 큰데, 호수라고 하죠. 연못이 아니라 호수 같은 곳은 위험해요. 비 오는 날에 잘못해버리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3분입니다. 빨리 지금 준비하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도 현충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충일이기 때문에 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막힐까도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길이 막힐까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되기 전에 빨리 각시바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 위치한 각시바위는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홍천강에 위치해 있는 바위로 홍천강의 익사사고로 실종되거나 익사체로 발견되는 사망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여자는 뱉어내고
남자는 끌고 간다는 전설이 붙은 홍천강 각시바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각시바위의 근처에 있는 펜션 사장님은 전설을 듣게 되고, 펜션 사장님은 대수롭지 않은 하나의 괴짜 괴담으로만 생각하셨으나 그 사이에도 계속 남자 사람들은 많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펜션 사장님은 어느 날 홍천강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고, 뿐만 아니라 펜션 사장님의 아들까지 익사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가 MBC 심야괴담회에 공개되었습니다. 각시바위의 타깃은 대부분 남자를 끌고 가고, 여성은 물에 빠져도 얕은 곳으로 밀어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기억나네요. 오늘 낚시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봤던 곳 그대로 왔어요. 한번 길라 하니까 오기가 편하네. 여전히 험난해. 저번에 낚시하시던 분이 다 세팅을 해 놓으셔가지고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했었는데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충일 연휴잖아요. 오늘은 현충일 연휴거든요. 그래가지고 텐트 하나 있으시다. 아이고 죄송하네. 텐트에다가 저는 째버리셨네. 계시네. 어떡하지? 낚시 장비 있으시구나. 저기 쪽에 있거든요. 각시바위가 가려면 좀 험난할 겁니다. 보시면 풀이 제 다리 위까지 와요. 무릎보다 위에 있습니다. 나와봐. 못 나오네요. 좀 귀엽게 생겼네. 안녕. 우와. 근데 다 눕혀져 있네. 이야, 그래도 여기 누가 들어왔었나봐요. 야, 나도 안 써도 되겠다. 야, 정글도 안 써도 되겠다. 그리고 저번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 지금 좀 이슬이 안 맺혀 있어가지고 들어가기 좀 더 쉬워요. 여기가 제일 위험해. 저번에 여기서 빠져버렸어요. 한번 와봐가지고 쉽게 가는 법을 압니다 이제. 와, 근데 이거 풀이 너무 봐봐요. 여기까지 다. 지금 무릎
이거에다. 발 미끄러 뻔했네. 조심. 천천히 갑시다. 오케이. 돌 들어갔다. 발에. 나와. 왔습니다. 여기에요, 각시바위. 비키세요. 나방이. 불이 있으니까. 도착했습니다. 와, 힘들어. 야, 의자는 어떻게 갖고 오지? 큰일 났다. 조명이랑 의자랑. 여기가 각시바위에요. 그래도 물이 좀 빠졌다. 물고기 있냐? 있다. 제 물고기 보여요? 이제 자고 있다. 나와 가까이. 물고기 자고 있어. 불 비치니까 물고기도 막 팍팍 튀네. 여기는 언제 장비 다 갖고 오냐. 한 번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로 올라가 볼까? 안 되겠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가방 여기다 두고 여기를 포인트로 해서 낚시하시는 분 깰까봐 저 때문에 그게 죄송한데 일단은 가지러 가겠습니다. 장비 다 갖고 왔네. 왜 죽겠다 진짜. 아무튼 여기 각시바위 옆에다가 자리 잡고 방송해 보겠습니다. 방송이래. 공포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발에 모래 엄청 들어왔어요. 숲입니다. 진짜 제초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멋있다. 이거 보려고 내가 4시간 달려왔다. 자, 그럼 세팅 보겠습니다. 일단 제사할 음식을 모르고 안 가져와 버렸어요. 그 휴게소에서 급하게 샀거든요. 얘들 여러 개. 이거라도 제사로 올리겠습니다. 술이 안 팔잖아요, 휴게소에서는.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 건강에도 좋고 옥수수 수염차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보여드릴게요. 바위 옆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각시바위입니다.
근데 라이트를 계속 켜고 있을 수는 없어서 아쉽네요. 뭔가 그래도 각시바위 옆에서 이렇게 공포 라디오 사연 읽기로 했습니다. 사연보다는 라디오죠. 오늘은 그것만 하고 먹방은 아까 제사 올린 육포랑 옥수수 수염차 그러게 2개 그냥 먹는 걸로 하고 음료수 한잔하고 갖고 왔나? 아 잠깐만. 짠. 에너지 드링크 챙겼어요.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끄면 안 보여요? 조금 보인다. 오늘은 2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좀 제대로 앵글도 찍고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아예 놓을 수 있는 스탠드 마운트가 안 돼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까 그냥 몸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망제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런 자연에서 고요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야간 산행 같은 것도 많이 타고요. 그리고 각시바위도 생각보다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바위 같은 거 멋있다. 자, 그러면 오늘 갖고 온 이야기 2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근데 벌레들이 너무 많이 꾸린다. 이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나방들 많고 그래요. 이거 이야기하다가 먹겠는데? 잡으러 먹겠어요. 이러다가 하고. 한 개는 홍천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한 개는 홍천강 귀신 이야기. 2개 있어요. 이 2개 있는데 뭐부터 할까? 홍천강 귀신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홍천강이잖아요. 홍천강 각시바위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2분이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심력 스파 각시바위 현장 공포라디오 특집 홍천광 귀신 이야기. 안녕하세요. 1년 전부터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1년 전에 물놀이 중 물속에서 여자 시체를 만난 이후로부터 악몽을 꾸고 헛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여태 사는 동안 귀신 같은 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고 보이고 들린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다니며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사망했을 시에 시신도 몇 번 봐왔던 터라 단순히 시신을 봐서 놀라 생긴 병 같지도 않고 정신진료를 받자니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에 놀러 갔을 때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끼리 놀러 간 터라 담배 피고 고개 굽고 하니까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께 특히 어린애들이 담배 연기 맞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게 싫어서 사람 없는 좀 깊은 곳까지 가서 수경지와 놀 곳을 정하고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박을 개울물에 담궈놨었는데 친구 놈이랑 장난치다가 제가 친구 쪽으로 수박을 던졌습니다. 친구는 당연히 수박을 피했고 수박은 깊은 물 쪽으로 풍덩소리를 내며 빠졌습니다. 원래 수박이 물에 잘 뜨니까 조금 가라앉고 나서 다시 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안 뜨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때 너무 재밌게 웃고 떠들고 놀고 있어서 이게 이상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영을 잘 하니까 수박을 던져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해서 별 걱정 안 했죠. 그런데 물속에서 찾아보니 제가 친구 쪽으로 던진 수박이 가라앉았던 장소로 5m 주위를 봤지만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한 5분 찾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를 다 불러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놀던 곳이 50m 위쪽은 수심이 50cm도 안 되는 곳이었고
아래쪽으로 20m만 가도 돌들이 쌓여 있어서 수심이 급격히 다시 낮아지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강 중간에 큰 저수지 같은 곳이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갔을 때 가뭄 비슷하게 비가 얼마 안 와서 유입 때는 수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강이라기보다 큰 저수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영 못하는 애들은 발이 닿는 곳까지 쭉 찾아보고, 저를 비롯한 몇몇 수영할 줄 아는 아이들이 물안경 끼고 물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작은 폭포처럼 생긴 곳 아래는 정말 수심이 깊어 보였죠.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이지 않는데 물속에 들어가 보니 엄청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엔 엄청 큰 바위들이 지붕 모양으로 있어서 바위 아래쪽은 잘 안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순간 제가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거기 아래 큰 바위들 틈에 수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겠다며 차에 오리발까지 꺼내와서 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서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오리발도 없었으며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깊은 곳에 바위 틈을 수박 만원짜리 하나 찾고자 들어갈 생각을 하다니요. 수영은 좀 했지만 잠수나 다이빙 경험이 전무한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던 건지 아직도 생각하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천천히 그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깊고 수질이 그다지 좋지 못해 한 2m가량 들어가니까 시야가 상당히 제한적이더군요. 다행히 오리발이 있어 빠르게 깊은 곳까지 들어간 저는 천천히 지붕처럼 생긴 바위들 아래를 확인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세 번쯤 수면 위로 갔다가 내려가길 반복하며 찾아보다가 신기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돌들 틈에 엄청 큰 지붕 모양의 돌이 위로 덮고 있어 마치 작은 동굴이나 집 모양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넓이는 꽤 되는데 높이가 한 1m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곳이 마지막으로 확인할 곳이었고, 그곳에 들어가 보기 위해 수면 위에서 다시 숨을 크게 쉬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물 위로 잠깐 떠올랐을 때 보니 이미 친구들이 물 밖으로 다 나와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수박 가서 사올 테니까 그만 찾고 나와서 고기나 먹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 내가 뭐에 미쳤는지 한 것만 확인하면 되니 먼저 먹고 있으라고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작은 방 같은 곳에 내려가서 들어가 보니 안은 빛이 닿지 않아 잘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안쪽은 입구보다 높이가 조금 높더군요. 돌들이 여러 개 쌓여서 만들어진 틈이다 보니 마치 움막처럼 입구는 낮은데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좀 큰 곳이었습니다.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느꼈고 위를 보는 순간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 작은 동굴 같은 곳 위쪽에 제 쪽을 바라보며 눈 떠있는 여자 시체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제가 입구에 상체부터 들어가서 위로 보는 순간 마주쳤었는데 불과 시체와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분명 눈을 뜨고 절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나 시체라기보다 괴물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물에 불어서 그런지 사지와 얼굴이 눈과 머리카락을 제외하고선 도저히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물 위를 향해 올라갔죠.
비명을 지르면서 숨을 다 내쉬는 바람에 물 위로 올라가는 게 불과 2초에서 3초 정도였는데 제가 체감한 것은 훨씬 길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숨을 다 내쉬는 바람에 몸도 잘 뜨지 않고 놀라서 근육이 경직됐는지 다리조차 잘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 순간 숨을 들이마셨으면 물이 폐에 다시 차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또한 오리발을 안 꼈으면 분명 저는 살아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온 뒤 숨 한 번 쉬고 진짜 미친 듯이 물 밖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내내 비명을 질렀고 순간 제 친구들이 고기 먹다가 다 우르르 뛰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알잖아요. 사람이 장난으로 낼 수 없는 비명이란 게. 그리고 제가 그런 종류의 장난을 잘 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놀래서 달려왔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는 몇 초간 힘을 미친 듯이 써서 그런지 진짜 한 10초 수영한 게 3km 달리기 한 것보다 더 힘들더군요. 애들 부축받으면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들이 묻더군요. 야, 왜 이래 이 새끼? 왜 이래? 진짜 제 표정과 비명소리 본 친구들은 야, 이 새끼 얼굴 왜 이래? 왜 이렇게 새파랗게 질렸어? 그러더군요. 저는 그때 당시 진짜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진짜 입도 떨어지지 않다가 적응 후에 말했죠. 시체. 그 말하는 순간 애들이 다 굳었습니다. 저는 지금 신고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죠. 물속에 시체가 있다고요. 경찰에 연락한 친구는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서 어차피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시체이고 그 지역은 어디 떠내려갈 곳도 없기 때문에 내일 잠수부를 보내서 시체를 건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어디 위치인지 대략 알려줘야 하니까 자기가 이쪽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이때 저는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한시 바삐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시체가 있던 물속에 놀고 여기서 하룻밤 더 잘 생각조차 못했고 폈던 텐트 다 접고 고기 굽던 거라 주변 물건 싹 챙겨서 갈 준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온다는 사람한테 위치만 가르쳐주고 이곳을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겁니다. 그동안 담배 피고 애들하고 기다리며 애들은 오히려 네가 좋은 일 하는 거다. 시체 건져줘 내줬으니 그 사람도 억울하게 그곳에 영영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너 복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며 저를 안심시켜줬죠. 저도 처음에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해보니 정말 수박 없어진 게 다 그분이 자기 찾아달라고 하는 거였구나. 진짜 최소한 내가 시체를 찾아주었으니 벌 받고 이런 짓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경찰서에서 사람이 왔죠. 이때 진짜 어둑어둑해서 곧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곳 대략적인 지점을 설명하려고 손을 가리키는 순간 수박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제 친구들하고 저랑 경찰관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다 차로 도망갔어요. 심지어 경찰까지도요. 그리고 차 타고 출발하기 전에 경찰한테 저기 수박 떠오른 곳 아니니까 찾으세요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진짜 그날은 잠 못 자고 집에 불 다 켜놓고 밤새 TV 봤습니다. 대낮 밝을 때도 불 켜놓고 잠깐 새우잠 자고 그랬죠. 한 3, 4일 후에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은 곳에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잠수부 동원해서 물에 들어갔으면 못 찾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수 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서 확인할 만큼 정말 몇 군데 없고 그 지역 자체가 좁아서 그곳에서 못 찾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경찰은
저는 무슨 장난전화 한 사람처럼 그렇게 몰더군요. 진짜 억울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경찰이 그럼 정말 시체를 봤으면 다시 와서 그곳을 잠수부들하고 다시 가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홍천강에서 실종된 사람들 시체가 안 떠오르는 게 몇 구가 있는데 만약 시체 찾아서 신원조회 해서 찾아주면 유가족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살해해 줄 거라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다시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진짜 벌 받을 것 같았습니다. 보상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죠. 여기서 그냥 안 찾고 도망쳐버리면 왠지 제가 그때 봤던 그분이 평생 생각날 것 같아서 다시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직접 제가 들어가서 가르쳐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통화하고 2일 후에 주말에 홍천을 다시 간 저는 잠수부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 진짜 거짓말처럼 그곳이 흙으로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상한 나뭇가지들도 엄청 쌓여 있었죠. 제가 물놀이 할 때 진짜 수심이 4m는 넘어 보였는데 지금은 물에 들어가서 흙 위에 서서 손을 들면 수면 위로 손이 나올 만큼 흙과 가지가 쌓여버린 겁니다. 물 밖으로 다시 나와서 잠수부님들한테 이곳이 제가 왔을 때는 흙이랑 나뭇가지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잠수부들이 하는 말이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것저것 다 떠밀려오고 이 위쪽에 산 깎고 있는 건설 현장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마사토가 빗물에 씻겨 내려와 이곳에 다 쌓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안쪽에서 시체를 봤다면 더 이상 수색이 불가하겠다고 하더군요. 특히 홍천강에서 실종된 사람이 꽤 있는 만큼 그 시체가 유가족 시체가 아닐 수도 있어서 이걸 파헤치러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는 건 자금이나 곧 있을 장마 때문에 불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그곳을 떠나더군요. 저는 한참 그곳에 남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분명 수박이 떠오르지도 않다가 우리가 가려고 할 때 떠오른 건 분명 우연이 아니다. 처음에 수박이 없어진 건 그분이 자기를 찾아달라는 신호였고 우리가 떠나려 하자 수박이 떠오른 건 자기를 지금 건져야 한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던 저는 꽃을 꺾어서 조심스럽게 물 앞으로 가 그 꽃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 당시 너무 놀라서 구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며칠 그 생각에 편히 지내지 못했지만 곧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일을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이때까지만 해도 악몽을 꾸지도 헛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있고 10일 정도 지나서 장마가 시작되었을 때였죠. 주말에 장마라 나가지도 않고 집에 조용히 TV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청등 소리가 커서 잠에서 깨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문을 쾅쾅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 시간에 또 누가 초인종 안 누르고 문을 쾅쾅 치냐. 취객인가? 해서 문을 열고 나갔죠. 신기하게도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뭐야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저는 문 바로 앞에 흥건히 물이 떨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밖에 비가 오고 있다고는 저희 집은 원룸이고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 비를 맞거나 우산을 쓰고 와서 물을 떨어뜨렸다고 하기에 이상할 정도로 저희 집 문 앞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홍천에서 그 일이 생각나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도 아마 옆집이나 이웃 사는 취객이 집 잘못 알고 두들겼겠다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무서운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괜히 밖에 다 들리게 씨발 누가 장난치고 문을 쳤어. 씨발 소리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문 닫고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괜히 귀신 쫓는 법 이런 걸 검색해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군요. 진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소리가 진짜 100% 저희 집 화장실에서 물을 누군가 트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 천일염 봉지 뜯어서 왼손에 들고 화장실 문 눈 감고 여는 동시에 소금 던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정말로 욕조에 물이 틀어져 있더군요. 진짜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저희 집 욕조에 물 트는 수도 밸브는 뻑뻑해서 자동으로 틀어진 적도 없을 뿐더러 손으로 세게 돌려야 겨우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인데 저절로 물이 틀어지다니요. 진짜 저는 그 순간 소금 사방에 다 뿌리고 소금 떨어지는 동시에 뛰쳐나와서 집 앞 작은 마트에 가서 팥하고 소금을 엄청 산 다음에 무당집들 핸드폰으로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팥이랑 소금 다 넣고 몸에도 뿌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ATM기 속에 들어가서 무당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 모두 말하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귀신이 맞는가? 지금 무서워서 소금 다 뿌리고 집 뛰쳐나와서 팥 사고 소금 사고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무당이 저한테 평소에 귀신을 믿지도 않던 사람이 그런 일로 집에 나올 정도의 위협을 받았다는 건 분명한 것, 귀기가 분명하고 지금 저한테 들은 얘기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분명 귀기가 따라들었고 그 귀기를 따라 악귀인 수기가 쫓아와서 도착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절대 집에 오늘 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대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 쪽으로 지금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 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무당집에 도착했더니 무당이 입구서 기다리고 있다가 절 보고는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아이고 맞네 맞아 따라왔네 아이고 하며 이상한 막대기 같은 걸로 제 몸을 쓸어내고 청 같은 것을 찢어내더군요. 그리고선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는 무당이 하는 얘기가 수살기가 원한이 없어도 사람을 죽이는 게 수살기인데 그런 수살기랑 눈이 코앞에서 마주쳤다는 것은 그때 이미 기기가 제 몸을 타고 들어서 장마기간에 물이 많을 때 저에게 묻은 귀기를 따라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 육신을 꺼내달라고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너를 어떻게 해보려고 찾아온 걸 수도 있으니 자기가 제 집에 가서 그 수살기를 한번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무당을 태우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일하고 돌아오고 힘들 때 집만 생각나게 하던 저의 러블리 하우스가 이때는 정말 무슨 지옥 들어가는 것처럼 무섭더군요. 분위기 자체도 달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욕조에 물이 가득 받아져 있었고 아직도 졸졸 흐르고 있더군요. 생각해보니 아까 놀라서 물 끄지도 않고 뛰쳐나왔나 봅니다. 그것을 보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수살기에 귀기가 남아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이곳에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자기가 오는 걸 알고 이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가 억울해서 지 시체 찾아달라고 온 애였으면 내가 무당이고 영매인데 어찌하여 날 피해서 나갔겠냐. 오히려 날 통해서 자기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은 100% 그냥 너를 해하려고 온 년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피하는 거 보니 아직은 힘이 강하지 않은 귀신이고 부적을 써줄 테니 집 곳곳에 붙이고 항상 집안을 더워도 난방을 틀어 따뜻하고 습하지 않게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2개월 후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적을 떼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에 조심히 떼려고 했지만 다 찢어져 버리더군요. 어차피 이사 가려면 떼야 하기도 해서 다 떼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그리고 지갑에 항상 지니고 다니라는 부적은 가지고 있었기에 별 상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퇴근길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군요. 급하게 차에 뛰어가서 차 타고 집에 도착해 뒷좌석에 항상 놔두는 우산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뒷좌석 의자에 물이 묻어 있더군요. 그것도 흥건히. 처음에 뒷창문 열고 운전한 줄 알 정도로 많은 물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차 운전을 해보시거나 차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창문이 조금 열어져 있는지 안 열려져 있는지는 소음 차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저는 창문을 다 닫고 운전했고 도착해서 물을 확인하고 창문을 봤을 때조차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휴지로 물들 닦아내고 집에 올라가서 치킨 맥주에 죽구나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회사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온라인 결제를 항상 하는데 그걸 하려면 카드 번호를 쳐야 하는데 지갑을 찾아보니 없더군요. 회사에서 점심때 그날 제가 계산하고 서랍에 넣어둔 것입니다. 짜증났지만 여자친구한테 카톡으로 배고픈데 지갑 놓고 왔다고 찡찡대니 기프티콘을 보내주더군요. 그걸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띵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나더군요. 축구 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치킨이 10분 만에 오지?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려서 전반 끝나고 오는데 평소에 자주 시켰던 단골집이고 저는 항상 전후반 시작할 때보단 전반 끝나고 하프타임 때 많이 쉴 때 치킨이 도착하게끔 주문한 터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진짜 거짓말처럼 아무도 없고 또 제 문 앞에 물이 흥건히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지만 에이 설마 하고 다시 돌아와 다시 축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40분 후 띵동 나가보니 치킨이 왔더군요. 치맥을 먹고 축구를 다 보고 나서 양치하고 소변 보고 자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맥주를 1000cc 한 통을 다 마셨는데 약간 알딸딸 하더군요. 그래도 맥주 1000cc면 알딸딸 할 정도 소주 2-3잔 마실 정도의 시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변 보고 양치 중에 세면대 아래를 향해서 물 뱉으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제 뒤쪽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진짜 개소름 돋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경직되고 한 2초에서 3초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 다 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저 참고로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군대에서 새벽에 야간 매복이다 정찰이다 해서 나가서 분대장인데 소대장 자고 나한테 순찰 짬 지키고 그래서 밤에 산에 혼자 애들 매복진 지 200m씩 떨어진 곳 새벽에 산에 혼자 누비고 다니고 그러던
겁대가리 일도 없는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헛것을 본 적도 없고 어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없는 걸 상상할 만큼 쫄보도 아닙니다. 새벽에 야간에 산에서 똥 싸다가 고라니가 앞에서 비명 지르는 듯한 울음소리 내고 뛰어가도 고라니구나 하며 그냥 똥 쌌던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불도 다 켜져 있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기분 좋게 치맥에 축구 보고 양치하다가 개 쫄아서 있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때 제가 본 그 여자가 입은 옷이 고개를 숙인 제 뒤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멈춰서 있는데 도저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볼 수가 없어 또 그대로 뛰어나와 주방에서 팥하고 소금 그 점집에서 사놓은 것 그것을 다 까서 욕조다 집이다 마구잡이로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게도 옥실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닫힌 후에 다시 쾅 하고 뭔가 주먹으로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 정말 바람 심하게 불 땐 기압차로 인해 문이 저절로 닫히지만 그땐 비만 내렸을 뿐 바람은 그닥 불지도 않았는데 쾅 하며 닫히고 닫힌 후에도 다시 문을 안쪽에서 누가 쾅 치는 듯한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 바로 또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에 가서 시내 밝은 곳으로 나가 차 세워두고 불 다 켜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열받더군요. 저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부모님한테 돈도 붙여줘야 하는데 세상 일에 집중해야 하는 방궁에 이따위 귀신 따위가 왜 날 들들 볶는지 열받더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죽이기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놀라서 나도 뒤질 뻔하고 무서워 뒤지겠는데도 난 시체 꺼내내주려고 노력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열받더군요. 그래 진짜 다시 집에 가서 소금이랑 팥 다 청소하고 그냥 당당히 죽일 거면 죽여라.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잘 사는 사람을 죽여봐. 나도 귀신 돼서 너랑 싸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 홍천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꿈을 꾸고 그 물속에서 그 여자가 절 목졸라 죽였습니다. 살해당하는 꿈을 꾼 후 꿈에서 깼는데 신기하게도 꿈속의 꿈이었는지 그 꿈에서 깬 후에 빨랫대 위에 그 여자가 절 노려보다가 날아와서 제 목을 조르는 순간 다시 또 꿈을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잠이 든 지 2시간 지났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진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괴롭히는지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또 내가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게 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부모님도 보고 싶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꿈에 그 여자가 또 나오더군요. 빨랫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서 마음을 다잡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그때 못 건져준 거 정말 미안한데요. 저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랑 결혼 자금도 아직 없어 결혼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고 열심히 돈 모으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절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네 전 재산을 써서라도 다시 거길 파서 자기를 꺼내달라는 겁니다. 그 후 당연히 그 일은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있죠. 제가 돈도 부족할 뿐더러 알아보니 홍천강 같은 곳을 개인이 그런 중장비 동원해서 파내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체 꺼내도 유가족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간 꿈에 시달릴 때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노력해도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 귀신한테 홍천 군수한테 찾아가라고 홍천 군수 명함까지 구해다가 잠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귀신이 저한테 알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풀이해 주세요. 서식적에 그대와 같은 꿈 많은 젊은이였다. 설령 내가 죽었다 해도 내 시체를 물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면 이 집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라샤 나미라야 살라. 와, 이야기 몰입감 장난 아니다. 이거 헝그리 앱인가? 거기에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살짝 읽어봤어요. 그 닉네임이 홍천님인데, 와, 이야기 몰입감 오랜만입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 말고 유명한 분들 많으시긴 하지만 만약에 알게 되신다면 진짜 인터뷰 한번 합시다. 진짜 와, 끝내줍니다. 왜냐면은 후레쉬 쪽에 점점 전기 배터리가 닳아집니다. 빨리 떨어진다. 이거 너무 진다. 뭐야?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어요. 카메라 갑자기 탁 꺼져버렸어요. 이거 카메라 줌이 이게 꺼지면 쭉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툭 꺼지면서 쭉 들어가 버리네. 배터리가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3칸이에요. 아이씨, 이러면 조금 무섭지. 농담이고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보이지만 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3시 44분입니다. 발음이 안 돼. 사사다. 무서워. 여기 홍천 쪽에 44국도 44도로인가 있다면서요. 거기도 귀신도로인가 한다는데 몰라요. 거기 막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어서 그러겠죠. 근데 여기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저기래 차도 조금씩 지나가요. 저 멀리서. 그리고 살짝 덜 무서운 게 원래 잘 무서움을 안 느끼긴 하는데 좀 더 뭔가 안심하는 게 저쪽에 텐트 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해될지도 모를까봐 좀 죄송하네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소리 질러야 되는 부분에서 낮게 깔아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방해될까봐. 그리고 힘들게 하고 나서 물을 안 마시니까 계속 실수가 났어요. 그래갖고 아까 계속 끊겨요. 이제 보시면은 끊길 거예요. 그리고 나방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방이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야기가 중간에 좀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편집한 거거든요. 그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잘 안 돼요. 목마르고 나방이 계속 와가지고 저 툭툭 치고 막 얼굴 쪽으로 날라오려고 하고 막
이거 산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끊어질 거예요. 그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각시바위 한 번 더 보시고. 짠, 여기가 각시바위예요. 뿌이. 썸네일로 써도 되겠다. 홍천강도, 아니, 여기, 홍천강 각시바위도, 밤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몇 분 계시던, 어떤 분은 제사까지 하시더만. 그분은 뭐, 제가 옛날부터 재밌게 보셨던 분이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약간 자연 TV 같은 걸 좋아해요. 자연 유튜브 같은 거. 그럼 빨리 하나 하고, 저기 제사 올려놓은 그 육포 빨리 음복하고, 자, 이야기 조금 노가리 하다가, 이제 어두운 날, 아니, 어두운 날이, 어두운 새벽에 저 퇴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좀 불이 꺼질 때, 그러니까 불이 꺼질 때 어두울 때 퇴근하고 싶어요. 이게 운전할 때 어차피 해는 볼 거예요. 아마 여기서 출발해도 4시는 훨씬 넘을 거니까. 그럼 4시간 걸린다고 하면 8시 정도 나오잖아요. 아, 근데 운전하고 있을 때 해 보는 게 너무 뜨고 있는 해를 보고 있는 게 고역이에요. 그 느낌 있잖아. 옛날에 친구들이랑 PC방에서 자주 날방 깠거든요. 그때 집을, 날방 까고 나서 해 뜨고 있을 때 집에 갈 때 그 힘 풀린 느낌 있잖아요. 그 상태로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너무 피곤해, 진짜. 아, 엄살이 심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하고 한동안은 장기 운전 가는 데는 다음 달에나 가려고요. 아, 이러다가 체력 동나겠어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이 나이 치고는 체력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해요. 그래도 진짜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이야기 심령스파 각시바위 현장 공포라디오 특집. 홍천강에서 있었던 일. 저와 같이 일을 했었던 형님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사실 일이 생기는 족족 받아서 하는 편이죠. 그러던 중에 TV 드라마를 촬영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등장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한 팀으로 같이 생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드라마는 애써 다 만들어 놓고 불발되어서 여러분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배우들에게나 스태프들에게나 많은 경험을 주었던 자리였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들끼리는 나중에 작품이 끝나면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더라도 같이 작품을 하고 있는 시즌에는 매우 살갑고 친근하게 서로를 챙기며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저는 이 배우분들 중 한 형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풀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신논현역 근처의 한 참치집에서였습니다. 총 3명이 모여서 참치를 시켜놓고 술잔을 거하게 나누던 중이었죠. 한 사람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형님이고 다른 한 분은 그 형님과 같은 연배의 또 다른 형님, 그리고 자연히 남은 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주로 형님이 동생인 저에게 이런저런 경험담과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연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무릇 배우란 무엇이냐? 보는 이들에게 감정을 주고 의미를 안겨주는 예술인이 아니던가. 형님의 배우학 개론에 강의를 들으며 저는 열심히 참치나 축냈었죠. 여담인데 그 참치집, 제 인생에서 최고로 맛없는 참치집이었습니다. 뭐 밟은 거지요? 무슨 참치집에서 비린내 쩔고 돌 녹았는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제일 비싼 코스는 아니었지만 중간 코스 정도 시켰었는데 참치 부위도 3종류밖에 안 나오고, 하여튼 그 형님의 강의가 흐르다 보니 배우들의 식스센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또 맞장구를 쳤죠. 배우들이 무당팔자인 사람이 많아서 신기도 많고 귀신도 보고 그렇다면서요? 술을 매우 잘 마신다고 주량을 잘하던 형님은 그 주량과는 다르게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순간만큼은 그 얼굴에 홍조가 싹 사라진 느낌이었죠. 야, 내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저는 형님의 그 말을 듣고 그저 동생 겁주려는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장난 정도로 생각했기에 흔쾌히 이야기를 듣겠다 하고 한번 잔을 부딪혀 술잔을 비웠습니다. 사실 반장난식으로 무척이나 무섭다는 제스처를 취해보였던 형님이었으나, 사실 반장난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반사실인 셈이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치기에 의한 안면의 홍자가 사라진 이유는 무서웠던 기억을 떠올려 사색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형님에게 그때 당시 대학 다니던 시절이라 하였으니 지금으로 치자면 한 15년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연극 영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형님은 단체 MT를 강가로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돈이 없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지만, 사실 아무리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도 결국은 술 때문에 MT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대학생들은 가까운 강화도 인근의 서해바다에 MT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힘 있는 선배들이 모두 자연의 신선함을 만끽하는 걸 좋아하는 까닭에 그 멀고 먼 강원도까지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홍천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곳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인지라 숙소라고 구해놓은 곳은 지인에도 종종 보이고 거미줄이 지천에 깔려 도저히 그냥은 잠을 청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온 곳도 아닌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형님 일행은 벌레들은 전부 잡아서 쫓아버리고 방 바닥이나 천장에 붙은 먼지들 대충 쓸어낸 뒤 바로 강가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영국 영화학과라는 곳이 똥공기도 있기로 유명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만큼 안명이 높죠. 청소가 끝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줄바따도 맞고 기합도 받아 기진맥진한 와중 드디어 선배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 자, 이리저리 구르느라 수고 많았다. 그러다 보니 덥지? 지금부터 입수한다. 쉬쉬. 한참을 땡볕에서 기합 받느라 몸이 달아오를 만큼 달아오른 청춘들이 입수라는 말을 들으니 오죽 좋았을까요? 선배들이 기죽은 후배들 풀어주겠다고 같이 얼싸안고 강으로 뛰었으니 형님도 좋다고 같이 뛰어가서 냅다 물에 다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 이런 미친놈들아. 무슨 짓을 하는 게야? 한참 일행들이 물에 뛰어드는 중에 누군가의 호통소리가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싹 날려버렸습니다. 일행들은 화들짝 놀라 모든 행동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일제히 바라봤습니다. 새마을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쓴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소문 도는데 빠져 죽으려고 그렇게 물에 냅다 뛰어들어?
뭔가 클리셰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저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아하는 참치이긴 하니까 싱싱하지도 않아도 저는 꾸역꾸역 잘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형님이 피식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야, 강호 있는 대로 잡고 우리들 쥐잡듯이 잡던 선배 새끼들도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 지르면서 오시니까 입도 뻥긋 못하고 쫄더라.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홍천강은 수심이 전체적으로 얕긴 한데 드문드문 그 깊이가 난잡하고 유석이 빠른 구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얕은 곳에서도 물살이 휩쓸리기도 하고 발 잘못 딛기라도 하면 바로 깊은 물로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혼이 난 형님 일행은 소극적이 되어서 노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얕은 물에서 다슬기나 열심히 주워와 저녁에 쓸 안주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숙소에 들어서서 다슬기로 열심히 탕을 끓이며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밖에서 선배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기 화양강 일대는 그런 흉한 소문 가끔 돌면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기니까 다들 민감하지. 학생들도 조심해. 큰일 나면 동네 사람들한테도 나도 얼굴 못 들고 다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 형님은 이어서 시작된 술판에 넋이 빠져라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후배들은 장기자랑도 준비해야 하는 까닭에 열심히 합을 맞춰서 놀았다는데요. 무서운 이야기 하다 말고 형님은 거기서 끓인 다슬기 맑은 탕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설명하는데 다슬기가 또 해장이 그렇게 좋아서 도무지 술이 취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는데 그게 소주 한 괴짝이 됐다고. 네,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정이 훌쩍 지나 서서히 만취해버려 뻗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와중 형님도 정신을 잃었다는데요. 한창 잘 자고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누군가 자기 뺨을 빡 하고 때리더랍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에 눈이 번쩍 뜨인 형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모두가 취해버려 자리가 파했는지 아무도 없었고 그 당시에 군기반장이었던 선배 한 사람만 무서운 얼굴로 형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미쳤냐? 응? 네? 술 좀 처먹고 나니까 너네 배는 게 없는가 보네. 다짜고짜 그 선배는 형님의 멱살 잡고 숙소 밖으로 끌고 왔습니다. 형님은 아직 술 기운이 가득한지라 지독히도 어지러워 주변이 잘 분간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멱살 잡힌 채로 끌려가다가 발 헛디뎌 나자빠지니 목덜미를 잡아채서 또 끌고 가고 그러다가 다시 나자빠지니 이번에는 머리채를 붙들고 잡아 끌더랍니다. 멱살이나 덜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채를 잡기까지 하는 그 행태가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치계가 올라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팔로 선배를 어떻게든 밀쳐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밀쳐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밀려나 바닥에 또 다시 나동그라졌습니다. 왠지 딱딱한 돌덩이들이 잔뜩 깔려 있어서 몹시 아파 정신이 훅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홍천강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야, 건방진 새끼야. 세수하고 정신 차려. 선배는 다짜고짜 세수를 하라고 명령하였고 형님이 일단 어려운 일은 아니니 시키는 대로 세수를 시작했답니다. 몇 번 손을 모아 물을 떠 얼굴을 씻는다. 뒤에서 선배가 목덜미를 쥐고 강물 속에 형님의 얼굴을 누르며 처박더랍니다. 깜짝 놀란 형님은 힘껏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는데 그 힘이 너무 억센 탓에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점점 머리는 물속에 잠기고 그러다가 온몸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었던 형님은 강바닥을 더듬다가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짱돌을 힘껏 움켜쥐고는 사정없이 후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빡! 뭔가 강한 소리를 내며 그 짱돌에 얻어맞았고 그제야 목덜미를 누르던 손이 사라졌다 합니다. 물도 조금 먹었고 숨이 막혀 죽기 직전이었던 터라 앞뒤 갈 사이도 없이 고개를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 시작하니 눈을떠도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야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돌아오는 시각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한가운데였답니다. 고개부터 강바닥에 처박히긴 했지만 이렇게 멀리 끌려 나온 적은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 한가운데였던 겁니다. 주변이 온통 시커멓고 사방은 온통 물 흐르는 소리뿐 그나마 주변에 민가들도 있고 가로등들도 있으니 강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무들 그 위로 어슴푸레하게 빛이 넘실대고 있어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명확히 식별하기에는 빛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주변은 온통 시커먼 물들 뿐이었고 양측 무트로는 나무들만 가득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일 뻔했던 그 선배는 홀연도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그때 엄청나게 몸이 떨려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하고 물론 밤이 되어서 물이 차가웠지만 그 이유만 아니었겠죠. 심장을 단단하게 움켜쥐는 것 같은 그 공포감에 어떻게든 무트로 올라가 숙소로 도망질치고 싶었는데 문득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랍니다. 수심이 제멋대로라 발이 탁 타가도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바닥도 안 보이는 깊은 물속으로 끌려가는데 가라앉는다. 그 말이 떠올라 천천히 발을 더듬거리며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사방에 온통 발이 닿지 않는 곳뿐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님이 파악하기로는 깊은 물 한가운데 홀로 솟아있는 바위 위였던 것 같더랍니다. 어떻게 강바닥은커녕 바로 한 걸음 앞에 물속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을 깨닫게 되니 거센 물결이 그제야 몸에 느껴지더랍니다. 유속이 빨라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물길에 휩싸여 가라앉기 십상이었습니다. 전봐 어찌할 바를 몰라 바위 위에서 겨우겨우 중심만 잡고 서있던 형님의 등 뒤로 뭔가 이질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이 강물뿐인지라 물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긴 했지만 흐르는 물소리와는 다른 물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형님은 물살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서 빨리 확인하고 싶은 까닭에 최대한 빨리 몸을 돌려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기겁해서 더 자세히 그것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무숲 너머로 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생겨난 그 나무숲의 그림자 아래에서 다가오고 있는 터라 온통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대학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야밤에 물속에 서슴없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도저히 평범하게는 보이지 않아서 형님은 속으로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겁을 덜컥 집어먹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무언가에게서 도망칠 수 없을까 싶어 반대편을 향해 발 이리저리 휘저어 봤는데 도통 밟히는 땅이 없어 소용없는 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어수선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들어도 사람이 온통 떠드는 소리였던 터라 형님은 너무나 반가워 황급히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나무 숲 사이로 손전등의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들이 들려오더랍니다. 형님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소리쳤습니다.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 불빛들은
형님을 향해 일제히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이 이토록 반가운 것일 줄은 전에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그때의 심정이고 했죠. 야, 너 거기서 뭐해? 야, 한참 찾았잖아. 야, 위험하게 거긴 왜 들어갔어? 같은 대학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자 형님은 마음이 놓여 그제야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문이 트이더랍니다. 후배들이 먼저 취하는 것이 예의라며 주구장창 술만 따라주던 복학생 선배. 어여쁘고 여린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무서운 성격의 여자 선배. 항상 솔선수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는 동기형. 언제나 밥 같이 먹자고 불러대던 동과 동기 등등등. 그 반가운 얼굴들이 시커먼 강물 가운데 겨우 서 있는 형님을 걱정하며 온통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데 자신의 앞은 한 걸음 디딜 곳도 없는 터라 마음과는 다르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전방 등 뒤로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이일정의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형님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그 누군가를 다시 기억해내고 또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펄한 빛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형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행들과 형님 자신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자신은 그나마 무태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미 강 한가운데를 지나며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깊은 강물을 거침없이 떠서 다가오는 그 남자를 보니 더더욱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뭐야? 저기는 헤엄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일행들도 그 남자를 봤는지 연신 소리치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입이 저절로 떨어지더랍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의 패닉 상태가 되어서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던 사람들 중에 한 선배가 나서서 선뜻 물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물속에 처박던 그 선배, 군기반장이었고 항상 후배들의 앞에 서서 움직이던 그 선배가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온통 당혹감에 젖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신속히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방금 전까지 보았던 자신을 물속에 처박은 그 무서운 모습의 선배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앞장서서 물에 들어가자 다른 몇몇의 복학생 선배들을 필두로 군기반장 선배를 따라 일렬로 따라가며 서로 손을 잡아 인간 구명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행렬은 형님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길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등 뒤의 남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의 눈빛마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입을 쩍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습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위로 치켰던 그 눈을 형님에게서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던 사이 어느새 선배 일행은 형님의 코앞까지 당도했다고 합니다. 선배도 역시 발이 강바닥에 닿지 않자 발을 열심히 놀려 물에 겨우 떠있는 형상으로 무트에 서서 지탱하는 사람들부터 형님의 눈앞까지 온 선배까지 줄지어 손을 잡고 있는 덕에 겨우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리로 뛰어. 그 말에 형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물살이 보통이 아닌 까닭에 발을 떼는 순간 그 말에 형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물살이 보통이 아닌 까닭에 발을 떼는 순간 바로 급류에 휘말릴 것 같았는데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뛴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 저거 거의 다 왔어. 빨리 뛰어. 그 말에 형님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등 뒤에 있는 그 남자가 형님을 향해 양팔을 뻗으며 바로 앞까지 다가선 것이었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당장이라도 형님을 붙잡을 것만 같이 다시 앞을 돌아보는데 정말 그 선배의 손이 아주 조금 모자라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등 뒤에 그 무언가를 보고 나니 이제는 정말 그 거리가 조금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더랍니다. 야! 빨리 뛰어! 그 말과 동시에 형님은 발을 떼고 자신을 향해 손을 뻗고 있던 선배를 향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 남자가 형님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사정없이 끌어당기더랍니다. 형님은 패닉에 빠져 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팔 힘이 보통이 아닌지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형님의 저항이 심해질 때마다 그 팔이 형님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팔을 휘젓는데 강바닥에 짱돌 하나가 덜컥 잡히더랍니다. 아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짱돌을 휘두르고 하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분명히 이리로 끌려가두면 더 깊은 물속일 텐데 어떻게 내가 강바닥에 있는 돌을 집을 수 있는 거지? 형님은 침착하게 팔을 강바닥에 짚고 일어서 보았고 너무나도 쉽게 몸이 일으켜졌다고 합니다. 물은 어느새 허벅지 정도까지 밖에 오지 않는 수심으로 변했고 바로 코앞에 물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 남자가 이끄는 대로 얌전히 물 향해 따라 나섰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얌전해진 형님을 보고 그 남자가 비로소 손을 놓았고 형님은 자신의 일행들이 있던 방향을 돌아보았는데 그곳엔 아무것도 자리하지 않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서 계속 소리 질렀는데 못 들었어요? 예? 이 사람 뭐에 홀렸구만. 당신 한 걸음만 더 걸었으면 물귀신 됐어. 알아? 그 아저씨는 강에 담가둔 통발을 확인하러 오는 길이었는데 누군가 강물 속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통 돌아보질 않더랍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고 가만히 강물 안에 들어가 서 있으니 뭔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눈앞에 있던 그 사람이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며 물속에 빠지는 그 경계선에 서서 무엇을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자신이 거의 다 다가왔을 무렵 그 사람이 자신을 보더니 냅다 앞으로 뛰려고 하길래 급한 김에 머리채를 잡고 어떻게든 질질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형님이었죠. 그 후에 숙소로 돌아가 보니 일행들은 자신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뻗어서 자고 있거나 만취해서 겨우겨우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더랍니다. 형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꽤 짧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흘러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 참치집은 한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이야기를 듣던 터라 바로 술 생각이 나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잔의 소주를 들이키고 나서 형님은 참치회가 자리한 나무로 만든 배 모양의 그 접시를 바라보면서 말을 잇더군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일찍 뛰어서 선배 손을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후로는 다시 왁자지껄 떠들며 먹고 마시다가 주량의 한계가 올 때쯤에 서로 택시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역시 소주 한 괴짝은 뻥이었습니다. 지금 라이트 불이 꺼졌어요. 내가 카메라가 중간에 내가 카메라에 있는 배터리를 이 조명에다 줬거든요. 근데 카메라도 불이 나가버렸어. 카메라도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손전등 있죠, 그걸로 하고 있어요. 진짜 힘드네요.
전자기기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오늘따라. 점점 파래진다. 갑시다. 안 꺼지겠지? 아유. 어떻게 서 있는 것도 힘드냐. 서 있대. 앉아 있는 것도 힘드냐. 라이트 꺼볼까? 제 목소리만 들릴걸? 보이실라나? 근데 제가 밤에 놀러 가잖아요? 그럼 여러 개 불 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핸드폰을 보여드려요. (4시 23분이에요) 보통 5, 6월 달은 4시가 넘어가면은 점점 파랗게 해가 떠요. 참 조명이 나가서 요렇게도 방송해보네. 아유, 녹화해보네. 불 끄니까 저한테는 더 잘 보여요, 저 각시바위가. 제가 힘든 걸로 치잖아요. 쓰레기 청소나 이제 전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거는 코발트 공사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힘든 거는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장비 가져오는 것도 힘들고 이야기하다가 계속 불 나가버리고 장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풀이 너무 길고 너무 멀어. 거시바위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건 너무 멀어요. 짧게 올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나마 여기가 할만하죠. 와, 그래서 끝까지 이야기 끝내보겠다고 손전등까지 끼고 배터리 다시 꽂고 나 참 웃긴 놈이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손전등 배터리 너무 많이 써버리잖아요. 더워가 이제 손전등 안 넣으면 진짜 큰일 나요. 이동할 때 발 빠져버리면은. 갖고 온 육포 운동 중이에요. 이제 좀 내가 좀 보인다. 점점 보인다. 해 뜨고 있는 거야. 의자. 아이씨, 뒤로 넘어지겠다. 잠깐만요. 뭐가 떨어졌네? 뭐 별거 아니겠지? 여기 넘어갈 뻔했어, 지금. 의자 소리구나. 뭐 떨어지는 소리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열쇠 떨어졌을까봐. 잘 보이죠? 이렇게 조명 꺼놓고 여기 어두운 데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개 힘들었지만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각시바위가 더 잘 보이죠? 지금 보이는 바위가 각시바위입니다. 여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2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맞지? 2시 한 20분, 2시간 20분 정도 있었네요.
이제 저 물고기들 잘 보이네. 와, 응? 이야기하는데 계속 시끄럽게. 아, 황당해가지고. 충전기는 아직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이게 저녁이 문제네요. 이거는 좀 더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든 끝내네요.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벌레가 입 안으로 들어가요. 와, 여름날 아까 그 손전등 비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심했어. 우리 이쪽 앞쪽으로 나오니까 벌레들이 입으로 다 들어가요. 얼굴에 막 맞고 막. 와. 막 이게 이야기할 때 호흡하잖아요. 맞아. 들어가. 하루살이 들어가려고 그래. 막 몸에 킬 뻔했어요. 별짓을 다 하네, 내가. 강원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성 안드레아, 저 어디야, 폐기도와, 거기서 제가 그랬었잖아요. 아이씨. 꽁꽁 하면 새우 무는 소리구나. 사람 소리인 줄 알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튼, 폐기도원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강원도는 안 오겠다고. 강원도까지 가. 하루 날 잡아서 와야 된다고. 강원도가 너무 멀어. 날 안 잡은 데도 많네요. 네. 진짜, 각시바위까지 왔습니다, 제가. 재밌네요. 그래서 카메라가 보통보다 좀 어두운데도 좀 밝게 보이다 보니까 지금 포커스가 그래서 제 얼굴에 찍히네요. 다행이다. 다 먹었다. 상황이 이런데 쓰레기 청소는 힘들고 제가 갖고 온 거는 싹 다 가방에다가 혈 떨린다. 싹 다 넣을게. 정리하는 것도 일이다. 여기서 슬슬 엔딩 맞춰야겠네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이거 다 마시고 갈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5시, 10시 정도에 도착했다, 그때는. 와. 진짜 힘들어. 4시간 동안 운전하고 막, 돌아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멀리 장거리면은, 돌아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졸려. 졸음운전 할 뻔해, 그래. 졸음운전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 어디야, 양평 갔을 때, 갔다고 다시 돌아갈 때, 가끔씩 끊겨요. 이게, 기억이 끊길 뻔해. 놀래가지고 휴게소 잠시 쉬었다 갔거든요. 좀 낫더라고요. 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막, 그러니까 0.5초씩 끊겼던 것 같아요. 뚝뚝뚝 하고, 운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도 휴일 다음 날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날 새고 운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파이팅입니다. 원래 커피 갖고 오는데 커피로 안 돼. 이거는 카페인이 이 정도는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장비들이 슬슬 한계가 오고 있어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다 여기 가방에 챙겼고요. 한꺼번에 가방 빼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아, 낫도 갖고 왔는데 낫을 안 썼어. 쓸 일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장비 챙기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다시 바이.